네, 김현입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던 그동안 10시 10분 전에 제출받았던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석연치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함께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런 내용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병역 비리 의혹, 위장 전입,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통상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안 하지만 아버지, 엄마 집에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지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명하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덕성과 자질, 그다음 정책 검증을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이 부분에 상당히 흠결이 있다라는 걸 저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부터 이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 후보자의 학력 경력 중에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 부교수 시절에 연수를 가십니까? 연구년으로 예, 가시죠. 예. 그 경력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죠. 1년 체류하고 미국에 체류했던 경력이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시죠? 저는 뺀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데요. 아니,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가족들하고 미국을 같이 가셨고, 그리고 아들은 미국에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에 들어갑니다. 자퇴가 아니고 거기는 학기제가 틀려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자퇴라고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 기록에 2005년 2월 28일 날 자퇴 유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문고등학교를 자퇴한 걸로 돼 있어요, 아드님이. 그것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자퇴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가족들이 미국에 간 게 아드님을 대학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 시기를 택하지 않았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아들께서 첫째 아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을 다니고 또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또 대학을 다녀요. 맞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2년제를 다니다가 4년제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 2년제를 다니고 휴학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병역과 관련해서는 연기를 몇 차례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죠. 혹시 직업이 뭐였나요? 그 시기에? 장남 직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그 시기에 미국에 썼던 건 장남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직업은 학생이었죠. 휴학하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 직업이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2005년 7년이 학생이었고 2007년 9년이 학생이었는데 2010년부터 13년 2월까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남의 직업이 학생이었습니까? 아마 휴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비자로 거기에 체류하게 된 건가요? 미국에서? 휴학을 해도 아직은 학생 비자가. 그럼 국내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공직을 적어도 서울대학교 교수라면 공직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학업을 맞추고 싶죠. 예.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국가 공무원이고 아들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본의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본 건 2010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휴학생이었습니까? 네.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본인이 알바도 좀 했던 것 같고.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돈을. 네. 부인과 여기 후보자가 계속 돈을 송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의심은 군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있지 않았냐라는 점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할 텐데 유장 전입과 관련해서 아까 형식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장 전입이 형식적인 겁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강남 8학구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에 비춰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부모의 자제분이 학교 폭력 내지는 학교에 시달려서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다. 그게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제가 국민들의 말씀 좀 드릴 수준을 수 너무 있습니까? 얕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남 8학군입니다. 거기를 일본에서 그 아들이 7살, 8살 시절에 일본에서 있었고 그 둘째 아들은 훨씬 어린 시절에서 일본을 보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주소지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장 전입. 제가 여기서 따돌림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조센징 얘기, 뭐 일본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니다가 왔다고 해서 학교 적응을 못해서 옮겼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 간사님 아마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닐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병역 기피와 관련해서 직업이 휴학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8학군으로 옮겼고 혹시 그 주소지 중에요. 음마아파트의 그 주인이 누군지는 아세요? 예, 압니다. 누군가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했을 때는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누굽니까? 제가 분명히 그 누굽니까? 사전질에 동생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동생 집입니까? 이 집이? 동생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 집입니까? 다른 주인이 있었겠죠. 동생이 전세를 살았습니다. 거기. 부인과 유창률이 거기 살진 않은 거죠? 유창률은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차남입니다. 예, 장남은 외할아버지 집에, 예. 장남은 거기서 반 정도 다녔습니다. 예, 그 차남과 제 아내가 거기서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위장의 가장 큰 이유인 8학군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 학군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정은 뭐 학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뭐 긴 시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현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혹시 답변할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그 위원님들이 다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전학을 시킨 네. 이유인가요? 예. 큰 아이가 가장 사실은 이제 미국, 일본 이렇게 환경 변하면서 한국 와서 조금 따돌림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조금 불성실한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런 관계로 조금 이 선생님한테 좀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원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전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전학을 시켰고 차남 문제는 당시에 어쨌든 뭐 이 차남도 초등학교 5학년뿐이 없습니다. 학벌이. 그런데 미국을 가니까 이게 중학생으로 가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여기 다시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장난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 좀 지적을 받고 이랬는데 이제 집에서는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오라래 가서 하니까 좀 전학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킨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거 이따가 하십시오. 예. 그 제가 이어서 7분 주세요. 이어서 묻겠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금 이남 일녀를 두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장남 차남이 좀 섞여져서 막 얘기가 돼서 제가 차남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부터 2009년 3월 27일까지 차남은 엄마와 함께 대치동 음마아파트로 전입한 상태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기에 이 차남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거주했습니까?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거주하지 않은 게 위장 전입인 거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건 인정하고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이 2007년 11월 5일부터 2009년 3월 27일 거주한 이 음마 아파트에 뭐 전세건 뭐건 그 당시에 점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면 친동생이요? 네, 그렇습니다. 동생이 두 분 있으신가요? 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는 동생들 말고 다른 동생이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시는 동생입니다. 그러면 동생 집으로 엄마와 아이의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했다. 요거는 사실이네요. 그 주소를 옮겼다. 예, 이것은 그걸 사실입니다.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사정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좀 아까 하신 거고 그거는 사실인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남과 차남이 좀 섞여서 질문이 돼서 이 차남 부분만 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PPT 띄워주시죠. 혹시 후보자께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혹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예, 한나 아렌트의 저서인데요. 이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아까 최영두 간사가 뭐 특허 내신 것 쭉 산학협력 그 실적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그 많은 학자 중에 하필 후보자를 내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내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뭐 제 연구도 그렇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임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위원님들이 계속 하실 테고 그거와 별개로 학자가 정부에 들어왔을 때 아마 국민들은 그 학자가 가진 연구에 대한 열정과 비판적 사유 이게 기본이잖아요. 학자의. 그것이 정부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랄 겁니다. 예.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란 이게 관료사회에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부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걸 자기의 양심에 따라 거부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양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주저는 않겠지만 그런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20